안녕하세요. 지역농협 6급 여러분하고 함께 알아보게 될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앞으로 한 8시간 정도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언어능력검사 지역농협 6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앞에서 혹은 기출문제 통해서 만나보셨겠죠. 느낌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깊은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라기보다는요.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알아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순발력을 조금 더 필요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언어능력검사 순발력형, 실력형으로 나뉘어지고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문항수의 차이는 10문항 이내입니다. 10문항 이내이고요. 대부분 40문제이고요. 그리고 유형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문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만이 앞에서 어휘 문제에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단축시키셔야 되겠고요. 한 문제당 7, 8초 내외로 푸셔야 되는데 뒤에 독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연결어를 찾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분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휘 문제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조금은 빠르게 그래서 딱 보면 답이 정답 이렇게 해서 딱딱딱 찍을 정도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준비가 됐고요. 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처음 마음 먹으셨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성과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언어능력 검사는요, 총 5가지로, 5개로 구분해 지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휘력 있습니다. 자, 어휘력은요, 맞습니다. 순우리말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어휘관계 여러 가지 어휘 문제가 있는데요. 어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운다 혹은 빠른 시간 안에 익힌다라는 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문장에서 어떤 어휘가 쓰이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쪽 순우리말 이쪽 어휘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순우리말이 요즘은 이제 뭐 우리말을 다시 한번 잘 사용해보자라고 해서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순우리말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말들 혹은 외래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순우리말이 점차 자리를 잃어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휘력에서는 순우리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어휘 중에서 이 책에서 감사하게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수량에 대한 거, 24절기에 대한 거, 나이에 대한 거 그러한 어휘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로 들어가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말 어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 우리말 어법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정도는 없겠지만 저는 기출문제 우선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 어법이라는 건 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에 나중에 왈가왈부 혹은 문제에 의심이 될 만한 건 절대 말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데에서 돌려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조금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관용적 표현은 관용어와 속담 한자성어인데요. 관용어와 속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속담이나 관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실 때쯤이었더라면 그때쯤에는 관용어 속담이 굉장히 그래서 방학 숙제로도 많이 나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한자성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자라는 관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자성어는요. 여러분들만의 수첩 같은 거 이용하셔서요. 앞에 한자성어 써 두시고요. 뒤에 음자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뜻까지 표기하셔서 좀 틈나는 대로 형상으로 익히시는 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해독하는데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한자성어를 이 시험 안에서 부수를 정확하게 써라, 획을 정확하게 써라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음을 해독하거나 읽어야만이 가능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 추리에서는요. 어휘관계 나오는데요. 동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등이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요,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독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약간 국어 학습하고 관련이 깊죠. 많이 연습하셨던 것이고 하시기 때문에 주제 찾기, 내용과의 일치, 불일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문 나오고요. 답 보기 문제, 보기 4개 나오면서 다음에서 이 글에서 설명한 것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요즘에는요, 문제 경향을 보니까 이런 문제, 예전에는 윗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만 나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윗 상황에서 미루어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걸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꼼꼼히 문단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본 강의로 가서 문제 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장 배열, 빈칸 추론 등 나올 수 있는데요. 빈칸 추론은 접속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접속어 관련 내용도 문제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언어 능력 검사는요,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죠. 다 이제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적게 봐라, 어떤 부분은 많이 봐라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충분한 연습이나 충분히 많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익숙해지신다면 그래도 두려움은 많이 극복하시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면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문제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 책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